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해라입니다. 뜨겁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이요. 그리고 주가도 그만큼 반응을 해줬고요. 이번에는 조선주 정말 긴 항해가 가능할지 이 부분 오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SK증권 한승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그 일부 증권사 보면 조선주 일부를 이 투자의견 중립으로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상 이 증권가에서는 매도 의견을 보는 시선이 있잖아요. 일단 산업 자체를 중립으로 내린 보고서는 없는 걸로 알고, 다만 이제 너무 급상승한 조선주 종목단에서 좀 중립 의견을 낸 리포트들이 지난 한 달 사이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목단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높아진 그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는 지금 우려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산업 자체는 지금 상승 사이클 기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조정장 나오면은 다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사이클 이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럼 조선주들 약간 주가 하락 나온 거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마냥 건강한 조정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게, 일단 조선업 자체에서 이제 주요 지표로 쓰이는 이제 흔히 말하는 신조성과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높은 성과로 받으면 그만큼 이게 마진율이 많이 높게 나오는 그런 지표인데, 물론 소폭이지만 그 신조성과 지수가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 글로벌 선박 발주량도 작년 대비해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지표들이라든지 발주량이 조금씩 줄어들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도 있고, 덩달아서 이제 3월이 끝나면은 공매도 제 시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차익 실현하려는 욕구들이 많이 이제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 따른 좀 조정세가 나타나긴 했는데, 네. 그럼 지금 상방을 닫아야 되냐, 주가 상방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급상승할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조선업을 제재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네. 그게 만약 강한 강도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선주들의 선택지는 한국 조선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함정 모멘텀까지 지금 끼고 있으니, 이런 시점에서 함부로 이제 상방을 닫는다? 아니면 숏을 친다는 오히려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유효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기대감들이 현실화되면서 오히려 공매도 쳤던 세력들이 이제 숏 커버링이 일어나면서 스키징 된다 그러죠. 주가 급상승으로 오히려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함부로 상방을 닫는 거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조선업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전의 슈퍼사이클과 비교를 해보자면 이것은 다르고 이것은 같다? 좀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많이 다르긴 한데, 흔히 말하는 이제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30년 주기거든요. 2차 슈퍼사이클이 언제 일어났었냐면 2002년부터 2008년도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만약 안 왔으면 더 길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때와 뭐가 다르냐면, 그때는 2001년도에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 물동량 수요가 급증을 했을 때고, 그에 맞춰서 글로벌 조선사들도 이제 수요가 뒷받침이 되니까 우후죽순으로 캐파 확장을 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P와 Q가 모두 급상승했던 어떻게 보면 성장주의 개념이었는데, 예. 지금 사이클은 뭐가 다르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선박 발주가 급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10년이 넘는 하락 사이클이 이어져 왔었거든요, 조선업은. 그 10년이 넘는 하락 사이클을 버티고 살아남은 메이저 조선소들 중심의 셀러스 마켓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애들은 별로 없는데, 이제 선박 발주가 다시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에서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돼 버리는 거죠.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조선소들이 몇 개 안 남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가격 수익력이 너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성과가 계속 좀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 그런 좀 이전과는 다른 환경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때와 다른 건 그 국제회사기구 IMO라는 데가 있는데, 유엔 산하에 있고 해운 그 탄소 배출 관련된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 기관에서 자꾸 선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을 절감할 수 있게
환경 규제를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전엔 없던 환경 규제가 점진적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선박이 이제 친환경 선대로 교체되는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세 번째로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미국 함정을 포함한 글로벌 여러 이제 함정 프로젝트들이 이제 대거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특수선 함정 관련돼서도 우리나라에 있는 뭐 흔히 말하는 HD 현대중공업이런지 하나오션이 특수선 사업부가 있거든요. 잘 만들고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까지 받을 수 있는 사이클이라서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사이클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 이슈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지금 오스탈 인수에 나섰잖아요. 그런데 작년까지 이제 추진할 때만 해도 하나오션이 주체가 됐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름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룹의 전략적인 그런 거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 걸까요? 저도 하나그룹 내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진행한 건지는 100%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해보자면. 네, 추정해보자면 아무래도 이제 하나오션이 작년에 이제 필리조선소 인수를 마쳤잖아요. 뭐 시스템하고 공동 투자를 하긴 했지만 현금성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션이 부채도 많고,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아직은 개선이 완벽하게 안 됐다 보니까 당연히 부족할 테고,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 하나 에어로나 하나 시스템이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재무 건전성이 좀 좋은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그룹 방산 관련해서 함정도 결국 방산이잖아요. 그런 것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총괄하는 시스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좀 지배구조 개념에서 그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주체가 오션이 아니라 시스템과 에어로가 되는 그런 쪽으로 좀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필리조선소 말씀해 주셔서 그런데 HD 현대중공업도 MRO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오션이랑 조금 전략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급하게 투자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HD 현대중공업도 그러니까 HD 현대그룹이죠. 급할 거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조선소 한 7개, 8개 정도 조선소를 검토를 이미 다 했어요. 현대도. 그런데 오션이랑 다르게 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이유는 미국 함정 시장 말고도 HD 현대는 지금 협력하고 있는 함정 시장이 되게 많아요. 글로벌리. 예를 들자면 페루 해군 현대화 사업도 있고, 그리고 필리핀 함정 사업도 있고, 뭐 에콰도르 해군 함정 사업도 지금 협력 진행 중이고, 그런 확실한 건들이 많다 보니까 미 함정 관련돼서 굳이 급하게 나설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두 기대하는 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 해군 함정 관련돼서 해외 조선소에서도 건조가 가능하게끔 법을 개정해주거나 예외 조항을 발효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현실화가 된 시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 우리는 안정적인 물량이 있으니까 그런 법안들이 진짜 가시화가 됐을 때 해도 늦지 않다라는 입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필리조선소에서 몇 개월치 했죠? 어느 정도예요? 뭐 비용을 따져봤을 때? 그렇게 엄청 큰 수준은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MRO가 20조 시장인데 거기서 되게 조금이라고.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함정 관련돼서 받은 게 좀 함정이라고도 말하기 좀 그런 게 해군 그래요? 훈련용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함정이라는 개념은 아닐 것 같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함정 수주를 아직 받아본 적은 없어요. 필리조선소가. 그래서 MRO는 가능하지만 지금 뭐가 안 되냐면 미 함정 건조, 신조가 안 돼요. 왜냐하면 FCL이라고 시설 보안 허가증이 있어야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필리조선소가 아직 안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받으려면 최소 1년은 걸릴 텐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꾸 이쪽으로 좀 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이번엔 좀 필리는 단축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산, 그러니까 특수선을 잘하는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이랑 조금 다른 노선을 탄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이 자꾸 중국 조선업 관련해서 제재를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반사수혜를 삼성중공업이 받았는데 뭐냐면 글로벌리 이제 FLNG라고 하는 부유식 이제 LNG 생산 뽑고 저장하고 하는
그런 해양 플랜트, 선박 모양의 엄청 큰 모양의 해양 플랜트가 있어요. 그걸 FLNG라고 하는데 그거를 글로벌리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진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위슨이라는 회사가 있고 우리나라에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얼마 전에 미국이 이 중국의 위슨이라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시켰어요. 왜?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 그 LNG 에카 프로젝트 관련해서 에카 모듈을 만들어 줬다는 게 이제 걸려가지고 블랙리스트에 등재를 했고 그렇게 됨으로써 앞으로 나올 글로벌 FLNG 수주를 그 위슨이라는 업체는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글로벌리 지금 FLNG 수주는 삼성중공업이 유일하게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고요. 이 FLNG가 한 척당 막 15억 불, 20억 불 하면서 엄청난 큰 규모거든요. 마진율도 좋아요. 뭐 20%가 넘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식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이 됐지만 그렇다고 연에 건조할 수 있는 캐파가 확장된 건 아니에요. 물론 이것도 과부하를 줄일 수는 있어요. 생산 인력을 좀 더 계속해서 해양 플랜트 쪽에 투입을 하고 옛날에 하나오션이 대우조선해양 때 FLNG를 한 개 건조해 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한 척을 다 못 만들 수는 있지만 그 FLNG 위에 탑사이드에 올라가는 에카 모듈 몇 개 정도는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외주를 맡긴다거나 해서 생산 과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에 건조할 수 있는 FLNG 건조 척수가 이론적으로 좀 더 증가할 수 있는 거고 삼성중공업은 글로벌 FLNG 발주 나왔을 때 좀 더 높은 가격 협상력으로 최대한 마진 뽑아 먹으면서 독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이 됐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LNG 관련돼서 모멘텀을 가장 세게 받는 게 삼성중공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목되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LNG,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인데 역사를 보니까 좌초된 경험이 엄청 많고 난항을 겪은 프로젝트인데 조선주들이 막 움직이고 있는 또 연유 중에 하나가 유고이지 않습니까? 진짜 실현화될까? 저는 약간 이런 걱정도 되던데요. 이번엔 좀 달라요? 저도 뭐 아직은 그러니까 초기 단계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게 아직 시작조차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단계인데 실제로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진짜 사업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저도 알 수가 없죠. 다만 지금 기대감에 이제 주가 상승한 종목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게 현실화가 됐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사이즈고 사업성이 남으면은 거기서 또 추가로 상승 여력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기대감보다 실망스러운 이제 결과로 나왔을 때 당연히 조정세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그거를 함부로 뭐 예단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절대 아니고요. 다만 현실화가 된다는 전제를 깔았을 때 조선주 입장에서는 수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연 LNG 생산량이 한 2천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게 LNG 운반선으로 척수로 환산해 보면 한 19척 정도의 규모예요. 그러니까 조선 3사가 그 19척을 좀 그러니까 확보하게 되는 그림으로 이어질 거고 네. 또 LNG 캐리어의 안에 들어가는 이제 화물창에 보냉제를 만드는 뭐 보냉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거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이 프로젝트가 뭐 리스키하다 아니면은 사업성이 정말 좋다라고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걸 모니터링 해봤을 때 진짜 기업들이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우리 조선 업체들이 그런 관련돼서 좀 움직임이 보인다 하면은 어느 정도 가시성이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그때 가서는 좀 주가 상승 여력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조선주 투자에 있어서 되게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주 그 공매도 타깃 관련해서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앞서 좀 설명을 주시긴 했지만 덧붙여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그쪽으로 이제 숏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면서 조정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다들 생각하실 텐데 그걸 뭐 부정하진 않아요. 이제 그것보다는 단기에 끝날 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조선업이라는 게 사실 사이클이 그렇게 단기에 끝나는 그런 산업이 아니거든요. 슈퍼사이클이 거의 30년 주기로 이루어지는 그런 좀 중후장대한 산업이다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 없이 좀 더 그림을 좀 넓게 보고 이 상승 사이클이 지속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미국이 중국 조선업을 제재를 하면서 곧 반사 수혜로 다가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고, 그럼 상선 관련된 모멘텀이 가장 세겠죠. 그리고 전에 없었던 미 함정 프로젝트라든지 특수선 관련된 모멘텀도 이제 강하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모멘텀을 다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아무래도 국내에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두 종목을 좀 저는 최선호주로 뽑고 있습니다. 네. 조선 기자재주는 어떻습니까? 선박 엔진을 만드는 업체들이 가장 좋아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조선소가 그동안 되게 작년까지 그 조선소 캐파 확장을 바탕으로 선박 발주의 대부분의 싹쓸이를 수주를 해갔거든요. 근데 엔진이 선박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선종 구분 없이 모든 선종에 장착되는 그런 기자재고, 그리고 국내 엔진 업체들이 선박은 중국 조선소에서 만들지만 엔진은 국내 엔진으로 발주를 중국 조선소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향 물량이 걱정된다, 중국이 자꾸 조선업을 빼가는 게 걱정된다 하시면은 그거를 완벽하게 해지할 수 있는 업종이 선박 엔진 업체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된 종목으로는 하나 엔진이라든지 HD 현대 마린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이제 제가 좋은 쪽으로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네. 굳이 리스크 요인을 뽑자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꾸 중국 조선업을 제재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시장의 기대감이 뭐 어느 정도까지 이제 주가에 녹여들었는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기대한 것보다 강한 강도로 이제 제재안이 안 나온다? 그러면 반사수에도 좀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좀 실망 매물이 이제 출회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뽑는 게 이제 아까 함정 관련된 모멘텀인데, 가장 시장에서 주목하는 게 미 함정 시장이잖아요. 하나그룹이 진출했고 이미 HD 현대가 아마 진출할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고 보는데, 기대감과 다르게 함정 종류가 되게 많아요. 미 해군도 우리가 기대했던 거, 이 스코프라고 하죠, 그 범위보다 좀 더 제한적인 범위에서 끝나버리면은 사실 우리가 그동안 뭐 인수했던 자금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이 좀 무색해지면서 조정세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직 현실화된 건 없으니까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 해가면서 투자를 좀 유연하게 조정해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SK증권 한승환 연구원과 조선주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